네,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특징주 오늘장 주목해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주식멘토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네. 상한가 잘 꾸셨나요? 오늘 상한가까지는 아닌데요. 네. 자, 최근에 계속해서 12월 달부터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는 종목들, 네. 코로나19 백신주들, 오. 그 중에서도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이 네. 어제 또 이제 장 마감한 이후에 그렇죠. 또 호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중에는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을 포함한 기타 백신들을 공개적으로 또 유효한가에 대한 검토를 좀 공개 검토를 요구를 했었는데 네. 청와대에 요구한 부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오늘 또 그런 공개적으로 또 검토를 또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네.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아침에 아직 상한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상한가를 실제로 잡았죠. EID 종목 장중에 상한가를 잡았는데 그 잡았던 EID가 오늘 15%, 17% 구간까지 와. 추가 시세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이트론 종목도 우리가 이미 어제 기준으로 50%였는데 오늘 또 10%더 올라가면서 60% 이상의 초과 수익권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저는 오늘 네. 이제 정말 단타에 자신 있다 오. 하시는 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한 종목 관심 종목 추가해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좀 본격적인 종목은 이제 네. 후반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아, 네. 그럼 단타로 공략할 종목 오늘 소개해 주실 거 잠깐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네네. 종목일까요? 네, 먼저 이제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들 이제 관심 종목 차트에 잠깐만 이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EID 종목 우리가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240원, 250원짜리에서 자 850원까지 급등하고 과거의 상승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죠. 네.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이 이중 바닥은 몇만 불짜리 매수점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10만 불 그리고 여기는 100만 불짜리 매수점입니다. 아, 자, 우리는 네. 4월 6일 화요일에 공략을 했고요. 자, 상한가 2번 노려봤는데 오늘도 지금 18% 급등하면서 자 오후 방송에는 제가 또다시 상한가를 잡은 주식 멘토 민경철 다시 인사드립니다라고 멘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4월 6일 공략했던 EID 종목이 지금 상한가 두 방에 지금 18% 추가 급등 나오고 있다 정도로 자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이트론 종목도 자 우리가 12월 달 공략을 해서 상한가 6번 정도를 노려봤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 종목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진 이중 바닥 영역대에서 자 반등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4월 6일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네,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6일, 자, 이 구간에서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이거 왜 자꾸 뜰까요? 자, 끄고, 자, 이중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할 때 네. 우리가 공략을 해서 지금 이트론 종목도 이 4월 6일 구간에서 자, 이 상한가 거의 2번 정도의 시세, 상한가 실제로 한번 종가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 고가 24%, 종가 15%, 장대 양봉의 캔들 2번, 그리고 오늘 그 고가를 뚫어내면서 다시 국내 도입 이슈 기대감으로 네. 또 다른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건 본주간 죄송합니다. 차트가 꺼졌네요. 네. 자, 종합 차트 다시 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푸트니크 V는 네. 관련주는 오늘도 정말 어제에 이어서 급등하는 시세 흐름을 계속해서 분출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트론 종목이 자, 직전에 이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을 지금 시초라서 아직까지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을 공개 검토 도입 관련해서 공개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네. 향후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생산부는 다 해외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CM 업체들이 백신을 생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에 보급하면 보다 빠르게 보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예방 효율이 97%로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지금 접종받고 있는 존슨앤존슨의 백신보다도 네. 예방 효율이 높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해외 사례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내 도입 이슈를 좀 검토 향후에 좀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EID 이트론 종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EID 이트론 이화전기는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이트리오 네. 삼형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 가시죠. 자 이트론 종목입니다. 자 이트론 종목의 최대 주주는 EID예요. 네. 그래서 EID의 최대 주주는 이화전기입니다. 자 이화전기의 최대 주주는 잘못 눌렀네요. 자, 이화전기의 최대 주주는 이트론입니다. 즉, EID 이트론 이화전기가
서로가 서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네. 서로가 서로의 최대 주주의 형태로 순환 출자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자, 과거에 2월달 이트론 종목이 대장주로 활동을 했고요. 그 후발주로 EID 종목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화전기 종목도, 자, EID 이트론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에 100억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화전기는 투자를 안 했어요. 하지만 그 두 개 기업과 지분 관계를 엮여있기 때문에 같이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 당시 2월 18일자 주가가 480원까지 대시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트론 차트 보고요. 자, 이트론 차트는 지금 이 바닥권 영역에서, 자, 어깨 정도까지 이미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자, EID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EID 종목도 지금 허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발바닥 구간에서, 발목 구간에서 지금 허리 위로, 거의 배 위쪽으로 좀 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꼭대기 구간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이화전기가 한 종아리에서 허벅지 구간 정도에 지금 위치를 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본 이화전기 종목, 이트론 EID가 추가 시세 만들었을 때 네. 그 후속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려고 했는데, 자, 이 방송이 시작되는 동안 너무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본주가 오늘 시초 시작하자마자, 자, 오늘 공구시경, 공구시 오늘부터, 자, 오늘 이 분봉상의 고가 262원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 26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관련주들 추가 시세 기록했을 때 후발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네. 자, 죄송합니다. 이화전기의 이제 청산가치 영역대가 네. 제가 이제 분석한 바로는 200원에서 265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화전기가 그냥 본 사업 영역, 이화전기가 가지고 있는 본 사업 영역의 청산가치가 265원 정도가 됐는데, 이화전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제 밑에 이제 이화전기가 최대 주주로 있는 정정하겠습니다. 이화전기의 최대 주주가 있는 이트론 EID의 지분 가치가 올라갔을 때 EID의 지분 가치가, 지분의 평가 가치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화전기의 주가도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화전기 오늘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서 후발주로 지금 한 종목은 어깨에 있고 한 종목은 허리에 있고, 이 종목은 아직 종아리 허벅지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깨에 있는 종목이 꼭대기까지 가고 허리에 있는 종목이 어깨까지 갈 때 이 종목도 허벅지 종아리에서 허리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네. 이 종목은 그냥 관심 종목으로 단타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만 자율적으로 26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기 시세 소액으로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타 공략주로 이화전기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60원을 손절가로 잡아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장 또 주목해볼 종목, 또 민경철 전문가의 종목 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나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또 더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표님께서는 지금 땀 안 땀 납니다. 땀 납니까? 여기가 또 이제 이 자리가 유독 스튜디오가 또 맞아요. 더운 것 네. 같아요. 좀 막혀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더워지면은 가장 생각나는 게 시원한 팥빙수도 생각나지만 당장 집에 들어가서 찾는 건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에어컨 네, 좋죠. 에어컨을 많이 트는데 에어컨 하면은 전기세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여름철을 준비하는 종목으로 제가 단기적인 관점 이트론 종목을 정정했습니다. 네. 이화전기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향후 여름에 여름철 이제 폭염 관련주로 이제 전기세 관련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을 조금 들고 와봤습니다. 여름 폭염 관련해서 이제 전기세 관련해서 좀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계절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고, 네. 특히나 여름철에 냉난방 관련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혜주로 계절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공기업인데, 자, 한국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 기업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주의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먼저 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 큰 그림에서의 파동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 일봉상 이 추세 하단 부분에서 공략을 한다면, 자,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큰 상승 파동을 안겨주는 종목이에요. 자, 과거에 10,000원 정도 됐었던 주가가 38,000원까지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300% 가까운 상승 파동을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 주가 추세 하단 이 14,000원 영역대에서 다시 51,000원 구간까지 또다시 3배 이상의 상승 파동이 나와요.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 상승분을 반납한
이 추세 하단에서 다시 17,600원, 18,000원 가격대에서 다시 44,000원까지 또다시 2.5배 가까운 또 상승 파동을 기록합니다. 자, 또다시 추세 하단만 되면은 자, 19,000원에서 4만원까지 또 100%의 시세가 나오죠. 자, 또다시 지금 21,000원에서 6만원까지 또다시 3배의 상승 파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구간은 기술적인 구간에서 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15,000원 구간까지 이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추세를 다시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다시 한번 과거의 추세 상단을 정정하겠습니다. 과거의 추세 하단, 지금의 추세 상단을 돌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기온이 올라가고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2분기까지는 우리가 전기세 동결을 한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 이제 전기세 동결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3분기 뭐 7월달, 8월달 본격적인 무더위가 왔을 때 전기세 인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는 것만으로 해도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될 슈팅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자, 지금의 구간이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 코로나19 대폭락장에서 자, 15,000원 구간에서 지금 3만원 구간까지 100% 시세가 나오고 지금은 추세 하단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자, 첫 번째 추세 하단, 두 번째 추세 하단, 지금은 세 번째 추세 하단 부근에서 지금 박스권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자, 기간 조정 이후에 여름철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하면서 직전의 추세 하단을 회복하는 형태로 우리 추가 시세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기술적인 의견 남겨드리고요. 자, 재무적인 관점에서 코멘트 남겨드립니다. 자, 재무 추이를 우리가 보고 가도록 하면 자, 한국전력이 엄청난 2015년도, 16년도 자,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10%, 20% 가까이 기록하다가 네, 2018년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뭐 화력발전소 중단시키고 하면서 이제 적자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뭐 다시 일부 이제 그런 뭐 화력발전도 노후화된 화력발전은 이제 가동을 네. 중단시켰지만 그 이외에 뭐 전기세 부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게 되면서 자, 매출액은 그대로입니다만 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기세가 매해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전력 공급과 그리고 뭐 전력 한국의 이제 전력 네. 판매도 진행하지만 이제 원자력 발전도 하고 화력 발전도 하고 뭐 기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네. 이 부분들을 지금 인도, 필리핀, 요르단,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까지도 중동 지역까지도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전력 잘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 속에서도 정말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5G망이나 인터넷망이나 전력망이 좀 잘 보급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런 뭐 경험을 가지고 이제 중동 지역 그리고 뭐 개발 도상국들의 이제 한국전력이 전력을 납품하는 형태로 또 해외 진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2020년도 그동안 부진했었던 실적이 흑자 전환됐고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기 시작하는 좀 구간에 위치를 했고 올해도 흑자 좀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자, 흑자 전환이 됐고 바닥을 치고 이제 막 흑자 전환되기 시작하는 그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턴 어라운드 되는 시점에 미리미리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견해 밝혀드리고요. 자, 세 번째 청산가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국전력이 이것도 좀 신기합니다. 저는 이것도 보면서 좀 신기했는데 네. 자, 주소지가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입니다. 자, 한국전력이 있어서 네. 이 길 이름 자체가 전력노인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이 한국전력의 기업의 청산가치적인 측면들을 제가 고려해봤을 때 자, 청산가치 영역이 좀 믿기지 않겠지만 자, 8만 원입니다. 자,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 공장의 그런 가치, 규모 뭐 이런 청산가치 영역들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등을 고려했을 때 제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네. 제 기준으로는 8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자, 한국전력은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40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우리나라 전력 공급을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가치가 8만 원 구간까지 엄청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뭐 과거에는 뭐 8만 원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한 뭐 4만 원, 5만 원, 6만 원까지는 그래도 시세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국제유가도 마이너스 사태로 기록하고 하다가 지금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전기세 인상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20달러 하던 게 배럴당 20달러 하던 게 지금 60달러, 7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도 높아지게 되는데 네. 지금은 유예를 해놓은 거예요. 인상은 불가피하고 2분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전기세 인상을 유예시켜 놓자라고 정부의 지침이 내려졌는데 그 이후 7월달, 8월달 폭염에 전기세 인상에 대한 이슈가 부각됐을 때 청산가치는 8만 원이고 기업의 전기세 인상이 되면 영업이익도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는 네. 관점에서 청산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청산가치 8만 원에서 10만 원 대비 지금 주가는 턱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이 기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대로 전기세를 못 올리는 이슈들 정부가 올려라 허가를 해줘야만 올려서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여름철 계절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들 잘 인지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 주에 거의 뭐 수십 년 만에 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 1989년도부터 자, 이 일봉상으로 100%, 200%, 300%씩 수익이 나오는 그 매수 타점은 거의 5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줍니다. 우량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전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까지 조정을 받고 아직도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우량주들, 다른 대형주들 이미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돌파하면서 다 신고가 부근, 다 어깨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아직도 한 아킬레스건 정도까지밖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올라오긴 했습니다. 15,000원 대비 2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습원만 자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본주는 제 기준에서 22,000원 구간 22,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을 시 23,000원에서 현재가 24,000원 밑으로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애청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요. 본주는 8월달 폭염 도래하는 시점 날씨가 뜨거워지고 한국전력이 뜨겁게 올라가는 시점까지 조금 길게 보시고 한 뭐 8월 달이라고 해봤자 지금 4월 달이니까요. 한 네. 뭐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한 뭐 6개월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보고, 자신 있게 네네. 뭐 어차피 뭐 하루 아침에 망할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전쟁이 나서 정말 폭격을 맞는 거 아니면 마음 편하게 좀 네.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는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24,000원 중장기적으로 들고 밑으로 가자. 중장기적인 네. 관점에서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우리 민경철 전문가인데 뭐 지금 이화전기라든가 이트론 EID는 지금 이제 어찌됐든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침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쪽으로 매수세가 쏠릴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가 대비해서 계속 와. 지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 25%, EID가 21%. 2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네요. 뭐 네. 이런 것들은 뭐 오늘 당장 하루는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또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자, 한국전력은 뭐 전통적인 고질적 악재가 하나 있죠. 뭐냐? 뭐죠? 이 전기료 인상이 어떤 서민 물가하고 관련이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결정이. 그리고 네. 특히 올해가 이제 내년이 대선이 있는 해기 때문에 이 전기료를 인상 잘못하면 대선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고질적인 사실은 고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이죠. 한전 KPS, 한전 기술 이런 것들은 이제 원전하고 관련이 있는. 그 한전 기술 보면 오늘도 7%예요. 오늘도 48,000, 거의 47,800원까지. 이거는 뭐 지금 4월 초에 얘기 드리고 나니 100%를 이제 훨씬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네. 한국전력은 굉장히 안전한 회사는 맞아요. 저평가도 맞아요. 민결 전문가 말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산가치 들어가요. 문제는 이게 선거 기간이라는 거. 이게 약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그리고 더, 좀 하나만 더 네. 붙이면은 몸통 자체가 한국전력은 시총이 15조고 그 밑에 자회사들은 시총이 1조 원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0배가 무겁기 때문에 올라가는 무게가 많이 나가서 올라갈 때도 조금 덜 무겁게, 올라가고 네. 떨어질 때도 조금 덜 떨어지는. 그러니까 무게 자체가 무거워서 좀 잘 안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움직임이 좀 반도체계 둔화된. 삼성 정정하겠습니다. 뭐 전력계 네. 삼성전자가 아닐까. 아. 반도체주 상한가도 가지만 삼성전자는 3%만 올라도 굉장히 많이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네, 덩치가 좀 커서 좀 그래도 이제 뭐 움직이는 변동폭이 좀 크지는 않은 좀 종목이지 않을까 좀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네. 한국전력을 들고 왔네요. 네.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죠. 네, 예. 민경철 전문가의 종목 픽까지 오늘 한국전력 들고 와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5, 6개월 관점으로 보고 22,000원 이탈하지 않을 경우 23,000원에서 24,000원 분할 매수하자라고 관점을 잡아주셨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주식 보감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